자, 안녕하십니까. 이우탁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하면은 핵하고 숙명적 운명을 같이 한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의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선 녹화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자폭탄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하고 협력해서 핵개발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이 먼저 해가지고 핵폭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공격을 받고 항복을 하죠. 근데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핵 개발을 한 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육군과 해군이 각각 도쿄대, 그 다음에 교토 제국대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2015년 7월 26일 일본의 한 매체가 재미난 보도를 했어요. 1944년 10월 4일 일본 해군 그 교토 제국대하고 같이 한 그 일본 해군이 당시 그 핵 과학자들이 말하자면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은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그 설계 도면 두 점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에 원심 분리기 이 이제 핵무기를 특히 우라늄 농축 이 계통의 핵무기를 만들려면 원심 분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1편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심 분리기의 완성 예상 날짜랄까? 그게 1945년 9월 19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항복했으니까 사실상 일본도 상당한 원심 분리기가 이제 완성됐다고 해도 뭐 물론 이제 핵 무기로 제조하는 건 또 다음 단계니까 아무튼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 미국이 폭격을 하고 이러니까 그 시설들을 한반도 북쪽 함흥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연구를 계속했다는 거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모두 먼저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무기를 갖게 된 미국의 핵공격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모두가 다 수포가 되고 맙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곧바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본 일제 핵탄 그 원자탄 연구시설들을 발견해가지고 아주 다 파괴했습니다. 파괴하고 연구문서들도 다 압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일본의 원자탄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 급파된 미국의 과학자가 로버트 퍼먼이라는 사람이 2008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당시 핵 개발 수준은 초기 단계였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편인가요? 우리 흥남 앞바다에서 어떤 물기둥이 솟고 그래서 핵실험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어떤 증언을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핵실험의 전 단계 뭐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핵실험이라기보다는 고성능 폭약을 터뜨린 고폭시험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핵시험이 있었나 하고 물음표를 제가 찍었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성능 폭약을 터뜨린 고폭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이제 항복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로 이제 미국하고 동맹을 맺게 되고 하부 구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개발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경제 재건, 특히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경제 재건에 집중해서 크게 발전했죠. 그렇지만 일본이 완전히 핵 개발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57년 기시 노부스케 당시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위를 위해서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 기시 노부스케가 누굽니까? 1급 전범, A급 전범으로서 마땅히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사형 집행 직전에 살려줘가지고 전후일본을 이렇게 재건하는 임무를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인물이 전범 기시의 입에서 자유를 위해서 핵을 보유하는 하폰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 11월 미국의 그 유명한 노틸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서를 공개했는데 국무부 원동지역 연구부가 57년 8월 2월 달에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핵 개발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당시에 이렇게 핵 개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한 거는 중국을 많이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과 소련 양쪽으로부터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에 주력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중국이 핵 개발에 주력하니까 자꾸 신경을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시 노부스케 뒤를 이어서 일본 총리가 된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1964년 1월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하고 만났는데 그때 이 주요 대담 주제가 중국의 핵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스크 국무장관이 중국이 1, 2년 안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케다 총리는 글쎄 중국의 과학 수준과 경제 수준에서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외교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케다 총리가 오판한 거죠. 그 얼마 안 있어서 64년 10월 16일 최초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농축 우라늄 핵실험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날이 도쿄올림픽이 열리던 그 기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핵실험 성공 이후에 일본의 움직임이 매우 긴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64년도에 10월에 핵실험 성공한 다음에 계속 박차를 가해서 1967년 6월에 수소탄 기폭시험까지 성공해서 32개월 만에 원자탄과 수소탄을 실험에 성공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64년 12월에 사또 에이사쿠 총리가 당시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에드윈 라이샤오 그 유명한 학자 출신 대사였는데 타인이 핵을 가지면 자신도 핵을 가져야 하는 게 상식이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을 굉장히 자극했는데 사또 에이사쿠가 누구냐면요.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당시에 그때를 말해주는 문서를 보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중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항상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당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핵 개발 야망이 자꾸 이렇게 꿈틀대자 미국은 아주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럴 때마다 해구상 공약을 아주 철저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핵 개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2004년 5월인가요? 비밀 해제가 된 미국 군비관리 군축국에서 일본의 핵무기 분야에 관한 전망이다. 뭐 이런 비밀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는데 그걸 보면은 1971년까지 연간 3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 75년까지는 핵무기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간 100기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핵 개발을 진척시켰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럴 때 일본을 상대로 일본의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약속도 하고 안전 조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NPT 체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만 핵무기를 갖고 나머지 나라들은 핵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런 그 움직임을 하니까 확고한 핵 안보, 핵 미략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걱정 마라.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줄 테니까. 그러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비핵 삼원칙을 발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67년 12월 사또 총리가 일본 국회 답변 중에 나온 건데요.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고 만들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공식 발표는 그 이듬해 68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또는 이 덕분에 노벨 1974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본 하면 비핵 3원칙이 많이 회자가 되고 합니다. 비핵 3원칙에 기초가 되는 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 원자력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걸 결정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이게 1955년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의 그 감시를 피해서 한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 외무성의 기밀문서를 인용한 일본이나 이런 등등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1969년 2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일본하고 서독 정책기획협의에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핵 분열 물질 정도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서독이 이를 거부 발뺌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니까 미국은 어떻게든지 이걸 통제를 하면서 NPT 체제, 아까 말씀드린 NPT 체제 이외에다 일본한테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일본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미일 원자력 협정입니다. 1988년 7월 16일 날 30년 기한으로 발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16일 날 30년이니까 올해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 연장됐는데요. 이게 아주 좀 주변 국가들을 다시 한번 자극을 했습니다. 이 협정을 보면 일본은 핵무기를 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토대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 그 다음에 또 우라늄 연료 농축 이런 권리를 거의 다 권리를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혜택입니까?